자, 이번에는 확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P로 나타내거든. P.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의 경우, 사건 A라고 할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어떤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준 게 확률이 되는 거야. 그 사건에 대한 확률. 그래서 probability라고 해서 P라고 써, 이렇게 확률은.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분의 부분. 알겠지?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6가지지. 그치?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A라는 게 뭐야? 짝수.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4, 6. 세 가지죠. 그래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야.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도형이 있다고 칠게. 아니, 네모나지 않고, 자, 봐봐. 이렇게 관역이 있어, 관역. 이렇게 원의 관역이 있는데, 여기 중심에 이렇게 여기 맞으면 이제 10점을 얻는 거야. 근데 화살을 쐈을 때 무조건 이 원 안에 무조건 들어가. 이 원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야? 요 주황색 원 안에 들어갈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돼? 화살 쏘면 무조건 원 안에 들어가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야? 100파이죠. 100파이분의,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주황색의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파이지. 약분하면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화살 쏘면 주황색 맞힐 확률이 10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분의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경우의 수,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정의가 이게 지금 완벽한 정의는 아니에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더 완벽한 정의를 배우지만 중학교 때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얘를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얘는 이런 거야. 주머니 속에 이렇게 주머니 그려줘.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들어있는 공이 있나 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공이 10개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꺼낼 확률은, 그럼 총 10가지 중에 짝수 5개잖아. 2분의 1.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6의 약수 누구 있어요? 6의 약수 1, 2, 3, 6. 네 가지죠? 10개 중에서 4가지.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그럼 총 경우의 수. 그렇지. 36분의 1. 1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딱 던졌잖아. 그러면 A라는 주사위, B라는 주사위, 여기가 1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1에서부터 6가지 나오잖아.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6가지씩 나오면 뭐 한다 그랬어? 곱한다 그랬지. 그래서 6 곱하기 6이야. 36가지 중에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은, 그러면 A, B 이렇게 나오는 4가 나오는 경우를 봐봐.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뿐이 없죠. 세 가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약분하면 1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의 뜻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이 있어.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 P는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 0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어느 경우야?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7이 나올 확률, 이런 거 0이죠.
그 다음에 뭐보단 작어. 그렇지. 확률은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자기가 풀었는데 막 1보다 큰 수가 나왔다. 무조건 틀린 거야, 확률에서는. 그래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6 사이에 자연수가 나올 확률.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는 1이 되는 경우고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는 0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나봐, 카드가. 자, 그래서 한 장을 딱 뽑았어.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4의 배수 4, 8 두 가지죠.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그래서 5분의 1이 되는 거야. 11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전혀 없지. 0이지 0. 그치? 10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10 이하는 다잖아. 그게 1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 어때? 서로 다른 동전 3개가 있어. 동전이 이렇게 3개가 있거든. 이렇게 3개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적어도 하나는 뒷면. 우리가 동전 같은 경우는 헤드를 앞면이라고 하고 뒷면은 테일이라고 해. 이렇게 하나는 뒷면이니까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돼? 테일. 그 다음에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테일. 막 되게 많잖아. 그치? 생각만 해도 많지. 자, 이렇게 되는데 맨 끝이 뭐야? 다 앞면.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이 많은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는 야, 그러면 모두 헤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얘도 앞면 2분의 1. 얘도 앞면 2분의 1. 알겠죠? 그러니까 얘 앞면 나올 경우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해서 총 몇 가지냐면 8가지의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7가지, 얘가 한 가지야.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 요거 한 가지 모두 헤드가 나올 확률은 1이거든. 그러니까 전체 1이라는 확률에서 얘 빼주면 되잖아. 8분의 7 이렇게 구하는 게 낫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 근데 요만큼만 세면 돼. 요만큼만.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아니. 이 확률을 구하라. 여기가 P라 그럴게. 여기는 P가 아니다라고 할게. P가 아니다라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P 이렇게 배워. 그래서 전체 A분의 P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전체가 뭐야? A분의 A가 뭐야? 1이지. 1에서 P가 이래서 뭘 빼면 돼? P가 아니다를 빼면 되지 뭐. 그쵸? 이래서 P가 아니다를 빼는 게 낫지. 요거 세는 요거 조그만 요 영역을 세는 게 낫지. 이 큰 영역을 세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문장이 나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PA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다.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라고? 그렇지. 1-P가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 세주지 않고 여기만 딱 센 다음에 얘가 될 확률 전체 1이라는 확률에서 요만큼이 될 확률을 딱 뺀 거지. 그럼 나머지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 A와 B라는 주사위가 있는데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이야. 그러면 합이 5인 경우랑 차가 5인 경우를 나눴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 자, 합이 5인 경우
1, 4, 2, 3, 3, 2, 4, 1 네 가지죠. 확률 어떻게 돼? 총 36가지 중에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차가 5인 경우는 1, 6. 그 다음에 차가 5죠? 그 다음에 6, 1 이런 경우뿐이 없네. 차가 5인 경우는 2가지 36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경우를 나누면 뭐 한다 그랬어? 더한다. 36분의 4 더하기 2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서 A와 B가 시험을 딱 쳤어. 근데 A가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B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2야. 이거 합격할 확률이야? 합격. 그러면 불합격은 어떻게 돼? A가 불합격 4분의 3이 되고 B는 5분의 3이 되겠지? 근데 이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A가 합격하고 B도 합격하고 A 합격, B 불합격, A 불합격, B 합격. 자,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 적어도 나왔으니까. 그렇지. 둘 다 불합격.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야? A가 불합격 4분의 3, B도 불합격이래 5분의 3. 곱해줘야지. 얘도 불합격이고 얘도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러면 뭐라 그랬어? 그때 곱하는 거야.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얘가 20분의 9야. 동시에 발생해서 둘 다 불합격 확률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은 1에서 20분의 9를 빼면 되겠지. 그지? 20분의 11 이렇게 구해준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상자 안에 이렇게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6개가 들어있대. 이 상자에서 공 1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1개를 또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인 확률을 뭐한데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 흰 공 나올 확률이 10분의 6이잖아. 그 다음에도 10분의 6이겠네. 그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동시에 이와 같이 발생해야 되니까 곱하는 거야. 이게 더하는 게 왜 안 되겠어?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 하잖아. 그럼 10분의 10이야. 얘는 1이 넘어가. 그냥 계산상으로도 아닌 거 알겠죠? 그치? 어떤 확률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한다 그러면 곱하는 게 당연하죠. 그쵸? 이게 일어나고 또 연이어서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00분의 36 이렇게 4로 약분이 되죠. 4, 9, 36, 25, 25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처음에 흰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흰 공이 나오는데 만약에 공을 안 넣어. 그럼 어때? 처음에 흰 공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고 그 다음에 공을 안 넣었어. 흰 공을 이제 뽑은 다음에 안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9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넣는 경우랑 넣지 않는 경우의 확률이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약분해 볼까? 5, 20, 그 다음에 2, 3은 6, 3, 3, 9, 3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거의 같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확률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많이 익혔으면 좋겠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 경우를 나눠서 기준을 잡아서 분류한다. 그게 전체적인 틀이야. 그리고 이제 각가지 어떤 약간의 툴이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